얘를 갖다 우리는 결합법칙이라고 하는 거야. 그래, 결합법칙은 곱하기도 성립을 해, 곱셈도. 이렇게 두 개를 먼저 곱해서 4를 더하나 3을 이렇게 곱해서 2를 갖다 더하나 이건 똑같다. 이게 결합법칙이라고 그래. 결합법칙. 수에서는. 또 하나 무슨 뭐냐 분배법칙이 있어. 여기가 곱하기고 여기가 더하기나 빼기일 때 우리는 이렇게 하는 걸 분배법칙이라고 그래요. 이걸 갖다 우리는 뭐냐 분배법칙이라고 그래. 집합도 마찬가지더라. 집합도. 집합의 연산법칙은 크게 합집합 자리를 바꿔도 똑같더라. 이걸 갖다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교환법칙이라고 그래. 바꿔도 돼. 바꿔도 자리를 바꿔도 똑같더라. 교환법칙이라고 그래. 교환법칙이 성립하더라. 물론 차집합은 안 돼. 왜냐면 2 빼기 5하고 5 빼기 2는 다르니까 안 되는 거야. 여기 똑같아. 자, 그 다음 여기가 다 교집합이야. 교집합. 집합이 3개일 때 얘를 먼저 하나 똑같더라. 이게 결합법칙이라고 하는 결합법칙. 이건 합집합일 때도 똑같더라. 이게 바로 결합법칙이라고 하는 거야. 그 다음에 하나 분배법칙. 여기가 교집합. 이제 여기 봐. 다 여기는 교집합일 때는 괄호를 풀 때 분배법칙이 아니라 여기는 교집합이고 여기가 이렇게 합집합일 때 또는 여기가 합집합이고 여기가 교집합일 때 이걸 갖다 이렇게 푸는 걸 갖다 우리는 분배법칙이라고 해요. 이렇게. 똑같아 쟤랑 A 교집합 B 합집합 A 교집합 C 얘를 갖다 우리는 뭐냐면 분배법칙 성립한다. 분배법칙. 이거 너무 쉽죠, 그지? 곱하기랑 똑같은 거니까 숫자랑 이렇게. A 합집합 B 교집합 여기 교집합 A 합집합 C 이걸 갖다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분배법칙이라고 하는 거야. 분배법칙이 성립한다. 그렇지?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더 굉장히 중요한 게 있어. 그게 바로 뭐냐면 요거야. A 합집합 B라는 걸 전체를 여집합했어요. 이렇게 여집합. 그럼 이 괄호를 풀면 이렇게 된다. A의 여집합, B의 여집합이 있으면서 여기가 합집합이 교집합으로 바뀐다. 이렇게 괄호를 풀면. 그 다음에 얘가 교집합 B의 여집합은 반대로 A의 여집합, B의 여집합을 한 다음에 여기다가 이게 합집합으로 바뀐다. 이걸 갖다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이걸 드모르간의 법칙이라고 해요. 드모르간의 법칙. 이건 벤 다이어그램으로 나타내보면 금방 알아. 같아진다는 거. 이게 무슨 법칙이라고 한다고? 드모르간의 법칙이라고 그래. 드모르간. 무슨 법칙? 드모르간의 법칙. 그럼 이걸 이용해서 문제를 갖다 이제 하나하나 이제 풀어볼 거야. 됐지? 이게 집합의 연산 법칙이야.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더. 우리가 집합 앞에다가 n자를 쓰면 이건 무엇을 나타내는 거라고 써? 앞에다 n자를 쓰면 원소의 개수를 뜻하는 말이에요. 원소의 개수. 그러면 합집합 A 합집합 B의 원소의 개수는 이렇게 구한다. A에다가 B를 더한다. 그런 다음 교집합을 한번 빼야 된다. 왜 그러냐면 이것 때문에 그래. A하고 B가 있는데 A 합집합 B는 얘야. 요 전체. 얘를 구하려면 A에다가 B를 더해. 얘가 몇 번 들어가? 가운데가. 몇 번 들어갔어? 그래서 한 번 빼야 된다. 이게 바로 A 합집합 B의 원소의 개수 구하는 방법이에요. 그럼 반대로 얘가 이쪽으로 넘어가면 플러스가 될 거고 얘가 넘어오면 마이너스가 될 거니까 반대로 여기가 교집합이면 여기가 이렇게 합집합으로 바뀌는 거예요. 됐지? 이렇게 구한다. 됐지? 그 다음 만약에 우리가 여집합의 개수를 갖다 구하려면 우리가 여집합이라는 것은 A가 아닌 거야. A가 아닌 거. 그래서 여집합의 개수는 항상 알아둬야 돼. 전체 집합의 개수에서 이건 A의 개수를 갖다 빼면 되는 거야. A가 아닌 거니까. 이렇게 구하면 되는 거야. 여집합은 무조건 구하는 거야. 그래서 B의 여집합하면 전체 집합에서 B의 개수를 빼면 되는 거야. 그렇지? 그 다음 이제 많이 틀린 게 요거야. 요거. A 차집합 B야. A 차집합 B는 A에서 B를 빼면 큰일 나요. 가장 착각하기 쉬운 게 바로 얘야. A 차집합 B는 벤 다이어그램으로 나타내면 어디냐면 요 부분이야. 요 부분이야. 따라서 이건 A에서
여기에 들어가 있지도 않는 얘까지 빼면 안 돼, 개수를. 요거를 빼야 돼. 아, 얘는 A에서 뭐를 빼야 되냐면 A 교집합 B의 개수, 얘를 갖다 빼야 되는 거야. 즉 여기에서 요 놈을 빼내야 되는 거야.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야. 그렇지? 이걸 빼내야 된다. 물론 이렇게 구해도 돼. 전체에서 B의 개수를 빼내도 돼. 똑같아. 그러니까 A 합집합 B의 개수에서 B의 개수를 빼도 역시 똑같아. 방법은. 이렇게 구하는 거야. 이렇게. 그렇지? 외우려고 하지 말고 아 저렇게 되는구나. 이게 자연적으로 그냥 외워지는 거야. 그렇지? 그 다음 하나만 더 하면 끝나. 이제는 집합이 3개일 때야. A 합집합, B 합집합, C의 개수를 갖다가 하는 거야. 3개의 합집합. 그러니까 A가 있고 B가 있고 C가 있어. 이 전체의 개수를 구하는 거야. 이 전체의 개수. 이 전체의 개수. 일단 얘는 한 번씩은 더 해라. 우리나라 말로 한 번씩은 더 하고. 예를 들어 한 번씩은 더 해야 돼. 그러면 한 번씩 더 하면 봐봐. 한 번 얘도 하고 얘도 하고. 그런데 여기가 몇 번 들어가 다. 몇 번씩 들어가? 2번씩 들어가지. 한 번씩은 빼야 돼. 한 번씩 겹치는 건 빼고. 그러면 또 다 빼면 안 돼. 왜냐하면 다 빼면 요 놈이 다 빠져버려. 그래서 한 번은 더 해야 돼. 한 번 겹치. A 교집합, B 교집합, C를 갖다 한 번은 더 해줘야지 합집합의 개수를 구할 수 있다. 대체 뭔 얘기인지? 따라서 3개일 때는 한 번씩 더 하고 한 번씩 겹치는 거 빼고 모두 겹치는 건 한 번 더 해줘야 돼. 우리나라 말로 하면 그래. 한 번씩 더 하고 한 번씩 겹치는 건 어떻게 하고 빼고 모두 겹치는 건 한 번 어떻게 해준다? 더 한다. 이렇게 하는 거야. 그렇지? 이거 몇 번 하다 보면 금방 알아요. 그러면 문제를 바로 풀어볼 거예요. 자, 그러면 오케이. 전체 집합 U의 세 부분 집합 A, B, C에 대해서 얘랑 항상 같은 거는 너희들은 모르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모르면 벤 다이어그램 그려서 나타내 보면 돼. 근데 나는 연산 법칙을 써볼 거야. 어떻게 쓰냐면 이렇게 쓸 거야. 우리가 분명히 차집합은 뭐로 바꿀 수 있다고 했어. 차집합은 뭐로 바꿀 수 있다. 이놈은 뭐로 바꿀 수 있다. 교집합의 여집합으로 바꿀 수 있다.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했죠. 그래서 얘를 하면 얘랑 똑같아. 교집합의 여집합으로 바꿀 수 있어. 요놈도 마찬가지겠네. 교집합의 여집합으로 바꿀 수 있어. 그러면 다 교집합이지 이제. 교집합이면 얘는 앞에 거 2개 먼저 하나, 뒤에 거 2개 먼저 하나 똑같은 거야. 결합 법칙에 의해서 얘를. 됐지? 그러면 얘는 다시 무슨 법칙이 떠오르면 여집합이야. 하나로 묶어. 그러면 교집합으로 바뀌면서 이렇게 돼. 이게 바로 드모르간의 법칙이라고 해요. 드모르간의 법칙. 이걸 잘 이렇게 하는 거야. 그 다음 봐봐. 교집합의 여집합은 또 뭐로 바꿀 수 있어? 차집합으로 바꿀 수 있어. 나는 연산 법칙을 써서 찾은 거야. 이렇게. 몇 번? 1번이에요. 이 답은. 나는 연산 법칙을 갖다 써서 이렇게 찾은 거야. 너희들은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느냐 모르면 벤 다이어그램 그리면 돼요. 혹시라도. 알았냐? 물론 몇 번 하다 보면 이거 금방 돼요. 사실은. 얘도 마찬가지로 나는 집합의 연산 법칙을 써서 이 식을 한번 간단히 한번 해볼 거야. 이 식을 한번 간단히 해볼 거야. 자, 봐봐. 여기 가만히 보니까 여기 여집합이 붙었네. 무슨 법칙이 떠올라? 전체의 여집합. 무슨 법칙? 모르간의 법칙이 떠올라. 그럼 이렇게 될 거야, 얘는. B의 여집합. 얘가 교집합으로 바뀌면서 A의 여집합이니까 여기가 A가 돼. 이렇게. 그러면 이제 여기도 A가 들어가 있고 여기도 A가 들어가 있네. 분배 법칙에서 A로 묶으면 A 교집합이니까 교집합. 여기는 B가 남았지. B. 여기가 합집합이니까 합집합. 여기 B의 여집합. 분배 법칙. 얘는 뭐예요? 얘는 전체 집합.
나와 내가 아닌 것을 다 합치면 전체 집합. 그러면 A와 전체 집합의 교집합은 뭐예요? 그냥 A. A. 그러니까 여기까지 했더니 이건 A가 나와. 이거 앞에 게 다 A야. 그러면 A 교집합 B가 A가 된대. A 교집합 B가 A가 됐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야? A하고 B랑 겹치는 게 A래 그냥. 뭐요? A가 B의 부분집합이 된다는 뜻이에요. A가 B의 부분집합. 그러면 다음 중 옳은 것은 기억은 틀렸죠. 니은 맞지. A에서 B를 빼면 공집합이지. 당연히 맞고. 어제 이거 얘기해줬지. A의 여집합 합집합 B는 A가 이렇게 B에 들어가면 얘의 여집합하고 B를 합하면 전체 집합이 된다. 맞는 거. 예. 얘는 드모르간의 법칙에 의해서 A 합집합 B의 여집합이야. 얘는 A하고 B랑 합치면 B야 B. 그래서 A의 여집합이 아니라 이건 B의 여집합이 돼야 돼. 이렇게 푸는 거다. 그렇지? 그래서 이렇게 간단히 한 다음에 A와 B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 이렇게 알아놓으면 굉장히 쉽더라. 자, 똑같아. 이 식을 갖다 이제 간단히 해볼 건데, 자, 벤 다이어그램을 갖다 그려보면 굉장히 쉬워. 자, 어떻게 할 거냐면, 요거는 가만히 보니까 요거네. 드모르간의 법칙에 의해서 A 교집합 B의 여집합이네. 교집합의 여집합이네. 이건 다시 얘기하면 A 합집합 B에서 A 교집합 B를 빼는 거야. 그럼 이제 그림을 갖다 그려볼 건데, A가 있고 B가 있고 여기 전체 집합이 있어. 이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면 이 부분이야. 여기 A 합쳐 B 전체에서 요 놈을 빼낸 거니까 여기하고 여기야. 여기에 2하고 4하고 6이 있대. 2하고 4하고 6이 있대. 됐지? 그러면 요 부분하고 얘가 있는데 여기 봐봐. A에는 2하고 3이 있대. 요 A에는 2하고 3이 있어야 된대. 그럼 당연히 여기에 2가 있는 거고 여기에 3이 있는 거겠지. 당연한 거잖아요. 됐어? 그러면 여기에 뭐가 있는 거예요? 4하고 6이 있는 거예요. A가 2하고 3이라고 했으니까 A 안에는 2하고 3이 들어가야 되는데 아까 요 부분하고 요 부분에 2, 4, 6이니까 여기에 2가 들어가야 되겠지. 그럼 나머지 4, 6은 여기 있어야 되겠지. 됐지? 그러면 없는 것들이 바깥에 있는 거야. 1, 2, 3, 4, 5, 6. 1하고 5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럼 얘는 무슨 법칙? 드모르간의 법칙. 이건 A 합집합 B 여집합이네. 이건 뭐요? 전체 집합에서 A 합집합 B를 빼낸 거니까 이 바깥에 있는 걸 구하라는 뜻이야. 뭐요? 1하고. 그래서 원소의 합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답은 6 이렇게 구하는 거예요. 됐지? 됐어요? 이렇게 하는 거다. 이렇게 알았죠? 자, 이번엔 다 부등호로 나타냈네. 부등호. 2차 부등식 풀어봐야 되겠네. 뭐보다는 1보다는 크거나 같고 x가 뭐보다 얼마? 3보다 작거나 같다. 얘가 바로 a야. b는 뭔지는 몰라. 근데 여기 뭐라고 돼 있어요, 얘가? a랑 b랑 겹치는 게 없대. 1, 3. 됐지? 근데 b랑은 겹치는 게 없대. b는 뭔지는 몰라. 얘가 알파보다는 크고 베타보다는 작다 이렇게 될 거야. 그런데 합쳤대 A랑 B랑 합쳤더니 1에서부터 5까지 되니까 결국은 이렇게 되겠네. 당연히 뭐 이건 이렇게 되겠네. 이렇게 되겠네. 그러면 겹치는 건 없지만 합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나오겠지. 그래서 따라서 얘의 두근은 3하고 5란 뜻이야. 얘의 두근이 3하고 5란 얘기야. 3하고 5.
3하고 5란 얘기야. 이렇게. B값은 얼마냐? B값은 얼마야? 림이 얼마냐? A는 얼마? 마이너스. 그렇지. 됐죠? 그렇게 하는 거예요. 벤 다이어그램만 나타내면 바보가 아니면 돼. 바보가 아니면. A가 있고 B가 있어. 여기에 원소가 4개가 있대. 겹치는 것부터 쓰고. 얘는 뭐야? 무슨 법칙이 떠올라 또? 드물어. 이건 A 합집합, B의 여집합이야. 바깥 부분이야, 바깥 부분. 바깥 부분에 8개가 있대. 바깥 부분에 8개가 있대. 됐어? 뭔 얘기지? 그럼 요 안에 몇 개가 있어야 돼? 요 안에가. 요 안에가 몇 개 있어야 돼? 요 안에가. 요 안에가 몇 개 있어야 돼? 여기 X, 여기 Y라고 할게. X 더하기 4 더하기 Y가 몇 개가 돼야 돼? 아, 여기가 8이. 전체가 20개야. X 더하기 Y는 얼마? 8이지. 12개가 되니까. X 더하기 Y는 8이야. 요 안에가 12개가 돼야 되니까. 됐지요까지. 그런데 우리가 이 답은 이거 더하기 얘를 구하라는 문제야, 지금. 이거 더하기 A 더하기 B에 갖고 하라는 거야. 따라서 답은 얼마야? 10 얼마? 2가 아니지. 얼마? 그렇지. 16이죠. 16이지. 왜냐하면 X 더하기 4 Y 더하기 4 이거 구하라는 건데. 근데 X 더하기 Y가 8이니까 16이죠. 그렇게 구해야 돼. 이거 착각해서 X 더하기 Y만 구하면 큰일 나. 그렇지, 이렇게 하는 거. 현재 너희들 이제 집합에 들어가면 나올 건데. 잘 봐. 어느 마을에서 닭을 키우는 가구. 닭을 키우는 가구를 A라고 할까? NA가 150. 그대로 이제 써서 나타내 볼 거야. 그 다음 토끼 B라고 할까? B는 113. 닭 또는 토끼, 닭 또는 토끼. 집합으로 나타내면 이거는 합집합인 거야. A 또는 B. 이거야. 얘가 220가구래. 그럼 모두 키운다라는 게 집합으로 표현하면 뭐예요? A 교집합 얼마? B. 이거 구하라는 거야, 이거. A 교집합 B. A도 키우고 B도 키우고. 교집합의 개수는 어떻게 간다고? 시작. 얼마? 얘랑 얘랑 어떻게 한 다음? 더한 다음. 뭐를 빼줘라? 합집합을 빼면 끝나는 거야, 이렇게. 됐어? 됐지? A와 B를 더한 다음 합집합의 개수를 빼면 바로 교집합이 나오는 거지. 됐어? 굉장히 잘 나는 문제입니다, 시험에. 이거는 뭐냐면 이걸 뭐라고 읽어? 연산이라고 읽어, 연산. 요 문제에만 특화되게 집합과 집합 사이에 요 기호가 들어가면 다음과 같이 계산을 하래. 다음과 같이 계산을 하래. 다음과 같이 계산을 하래. 다음과 같이. 그러니까 이런 얘기야. 얘랑 얘랑 합집합에서 얘랑 얘랑 교집합을 빼내란 뜻이야. 그럼 여기 봐. 얘랑 얘랑 같은가 볼 거야. A랑 B랑 합쳐서 A랑 B랑 겹치는 걸 빼는 거와 B랑 A랑 합쳐서 B랑 A랑 겹치는 걸 빼는 거 서로 같더라. 맞아 틀려? 맞지 당연히. 됐어? 당연히 맞지. 얘 A와 공집합을 합하면 A야. 얘랑 얘랑 겹치는 건 공집합이야. A에서 공집합을 빼면 그냥 A. 당연히 맞죠. 그 다음 얘랑 얘랑 합쳐봐. 그럼 전체 집합이야. 얘랑 얘랑 겹치는 거 공집합이야. 공집합을 빼봐. 전체 집합이야. 맞네. 얘랑 얘랑 합쳐봐. 그럼 전체 집합이지. 얘랑 얘랑 겹치는 거 A야. 이걸 빼내봐. 전체 집합이 아니라 이건 A의 여집합이 돼야 맞는 거예요. A 여집합.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얘랑 얘랑 합쳐봐. A네. 얘랑 얘랑 겹치는 거 A네. A에서 A 빼봐. 공집합. 그래서 맞는 거.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4번인 겁니다. 이렇게 따지면. 됐지? 전체가 30명. 똑같이. 그래, 그러니까. 전체가 30명. A, B. 이렇게 있어. A가 20명. B가 14명. 모두, 잘 봐요. 모두가 입한 애들 여기거든.
여기에 최대값과 최소값 구하래. 지금 전체가 30명인데, 잘 봐. 전체가 30명인데, 얘가 20명, 얘가 14명이야. 두 개 더하면 34명이네. 최소 몇 명은 겹쳐야 돼? 아무리 못 겹쳐도. 4명은 겹쳐야 돼요. 최소값은 4야. 4명, 34명, 야, 34명밖에 없는, 아니, 30명밖에 없는데, 34개가 될 수가 없잖아. 그래서 적어도 4명은 겹쳐야 돼. 됐어? 그런데 아무리 많이 겹쳐도 몇 명을 못 넘겠냐? 최고 많이. 얼마가 되겠냐, 도야? 최고 많이. 14명이죠. 왜? B가 14명인데 14명보다 더 많이 겹칠 수는 없는 거지, 당연히. 따라서 최대값은 14명. 최소값은 4명이 되는 거야. 따라서 빼면 10 이렇게 답이 돼야 되는 거야. 그렇지? 이것도 잘 나와요, 시험에. 알았지? 뭔 얘기인지. 됐어요?